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어떻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가족들하고는 조화롭게 잘 지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 제주도의 인구보다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의 수가 어느 한 도의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건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이냐, 객관적인 건강이냐 이렇게도 구분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건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의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건강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건강은 내가 스스로 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가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서 나의 생활 습관, 또 나의 식습관, 나의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만하면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주관적인 건강이에요. 근데 이 주관적인 건강이 실제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르신들의 실제적인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체크해보고 검진해보고 노력하는 모습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두 사례는 건강과 관련된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는 어르신이 암에 걸리셨어요. 원래 되게 건강하시고 정정하던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자녀들이 걱정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건강하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건강해 오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신 할아버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따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저는 장녀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남매 형제이고 아버님이 지방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버님이 혼자 지내신대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소소하게 농사 지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보내주곤 하시곤 한답니다. 근데 그게 아버님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먹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님이 혼자 지내시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도 아버지는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장녀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그 집에서 장녀는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동생들이 있다 해도 장녀는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냥 농촌에서 소소하게 생활하시다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시면 그거를 자녀들 집에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녀들한테 보내주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바퀴 자녀들 집을 한 바퀴 도시려고 서울로 올라오신답니다. 서울 올라오시면 첫째네, 둘째네, 셋째네 사는 모습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곤 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늘 정정하고 깔끔하고 이랬던 분인데
아, 소화가 좀 안 돼. 그러니까 딸이 아버님 모처럼 오셨다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잘 못 드시니까 아버지 왜 오늘은 이렇게 잘 못 드세요? 그랬더니 글쎄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도 따님은 뭐 이게 큰 병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셨대요. 워낙 정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딸은 자주는 못 가 봬도 가끔 안부 연락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안부 연락을 드려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전히 그때 소화 안 되셨던 게 지금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딸 생각에는 이렇게 길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했더니 결과가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아직은 아버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대요. 딸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딸의 생각 속에 또는 딸의 마음 속에는 우리 아버님은 아직도 젊으신 아버지다 이런 이미지로만 딱 남아있는데 워낙 정정하셨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딸이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분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일단 암이시니까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될까? 이 부분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도대체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님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해오셨죠.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될까요? 어디까지 말씀 드려야 되죠? 아버지도 많이 충격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암이라는 게 이제 참 그냥 질병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끝나나? 끝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90대다, 90 몇 세시다. 근데 암이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다. 그러면 아버님께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95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95세 정도면 이제 안 한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버님이 95세가 아니고 65세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또 해주시 95세일 때는 그래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고 65세면 많이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만약에 그게 아버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건강검진 했는데 내가 암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 그럼 가족들은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해줬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령대와 그 주체와 요거를 다양하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대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년기에 실제로 내가 암이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만큼의 충격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실제 생존 기간보다 더 앞서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드리는 게 좀 꺼려지고 아니면 단 하루라도 내 삶을 내가 살아온 내 삶이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걱정할까 봐 속마음을 또는 그분들의 생활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부모님들의 나는 괜찮다. 이거는 정말 괜찮으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챙기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자녀분들도 물론이지만 따로 사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관찰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같이 사시는 분들은 관찰을 수시로 하실 수 있고 따로 사시는 분들은 어쩌다 한번 찾아뵀을 때 관찰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관찰만 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찰하면서 대화하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살이 좀 요즘 빠지셨나? 또 요즘 잠을 좀 못 주무시는 것 같은가? 또 표정도 살피셔야 돼요. 표정에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요. 표정을 살펴보시면 아버님이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하신 일이 있으신지 또 힘들어하시는 고민이 있으신지 그게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또 하나는 안색도 살피셔야 됩니다. 안색은요, 왜 우리 뭐 혈기라고도 표현하고 안색이 하얗다, 파랗다, 뻘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색을 보고 그분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사는 가족 또는 같이 사는 가족,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괜찮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보다는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파악하는 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실천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 중에는 병원을 너무 자주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분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걸 좀 꺼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쭤봐요.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냥 안 가시는 건 괜찮은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미루시는 분들. 왜 병원에 가기 싫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예 돈 드니까 안 가시려고 그러겠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돈이 많이 들까 봐 안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큰 병이라고 얘기 들을까 봐. 왜냐하면 이게 내가 오랫동안 있어 왔던 증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분명히 이거 무슨 큰 병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자꾸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 가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지침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병원에 직접 스스로는 못 가시니까 건강검진을 예약하셔서 다녀오시도록 하는데 아버님 제가 건강검진 예약해드렸어요. 다녀오세요. 그러면 안 가셔요. 맞아요. 가시는 거 모시고 가는 것까지 이왕이면 예약을 해주셨다면 모시고 가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신다면 훨씬 어르신들이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따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암에 걸리신 분들, 암 환자분들의 가족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카페라든가 그 모임에 따님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모임이든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님이 거리라든가 내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우셔도 그 카페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 가족 모임에 가입을 하시면 밖에서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뭐 암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 병원과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 진료받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 가족 모임에 꼭 가입을 하셔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저희도 제일 숙제였어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지금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생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생활을 하시게 돼요. 아버님이. 보다 건강을 위주로 하는 식사라든가 내가 이 암이어서 이게 길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이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더 섭렵해서 하시게 되니까 저는 아버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아버님이 지금 암이라고는 했지만 따님은 암입니다라는 얘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암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어떻게 하면 혹시 치료라든가 나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암이어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처음부터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 나을 수 있는 암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녀분들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아버님도 함께 노력을 하시고 병원과 함께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 나가신다면 아버님의 암을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을 하신다든가 조금 진행 상태를 지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버님께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님의 그 상태, 인지 기능, 또 생활 태도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위축이 되시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부터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분은 본인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해도 위축되시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실 것 같은 그런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장녀이고 뭐 큰딸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많이 책임져 왔다고는 해도 이런 이야기, 이 큰 이야기를 장녀, 딸 혼자 얘기하기는 좀 마음의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저는 이 삼남매가 같이 아버님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 딸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겨운 일은 형제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사례였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서 건강하셨던 분도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암이라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혹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집 가까운 동네 병원이 좋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지금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부모님 사시는 곳 쪽에 병원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내 집 쪽이 좋을지 이걸 질문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가정이 부모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제 먼 곳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겠죠.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입원을 하셔서 장기간 계셔야 되는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버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병원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병원이 그냥 동네 의원이라든가 작은 병원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노인들의 질병은요,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병을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주로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신지 알아보시고 그 병원이 좀 큰 병원이다 하면 그쪽으로 다니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형제들끼리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교대로 가서 돌봐드리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잠깐 단기간 동안 치료받거나 수술받거나 해서 회복되실 수 있다. 몇 개월 정도면 된다 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책임지고 온전히 돌봐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 쪽으로 모시고 와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따님이 뭘 또 고민을 하셨는가 하면 아버님이 이제 앞으로 암 치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비슷한 질문이에요. 아버님 사시는 곳에서 치료받게 하셔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동네 근처에서 수술받게 하셔야 될지 이걸 질문하셨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수술받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따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혼자 되셨는데도 또 농촌 생활하시고 큰 아버님은 소소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남자 노인이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힘에 겨운 일일 텐데 그거를 혼자 계속 해 나가시면서도 정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따님 생각에는 농사라는 어떤 소일거리를 계속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농촌 지역이 공기가 워낙 좋아서 아버님이 건강하신 게 아닌가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시에서도 질병을 얻거나 병이 생기시면 왜 요양하러 간다 이런 표현 쓰면서 공기 좋은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님을 병원 이제 모시고 다닐 때 내 집 근처가 아니라 아버님이 계시는 곳 쪽에 있는 지역 쪽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사시는 집에서 회복 기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버님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병원 다니시는 곳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아버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노인과 관련된 일이다. 그 문제의 주인공이 노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님은 여기 병원이 크고 의사 선생님도 훌륭하다고 이름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 병원에 다니시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형제들끼리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견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게 노인복지할 때 실전 원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정도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건강과 관련된 거,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을 내 의견은 하나도 없고 자녀들이 그거를 다 결정하고 나는 자녀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되게 슬플 것 같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아버님의 의견도 여쭙고 그래서 아버님이 좋다고 하시는 쪽으로 만약에 아버님이 나는 우리 집이 좋다.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너희 집에 가면 편하고 좋긴 한데 좀 답답해서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아버님은 지금 집에서 식사해 드시고 혼자 지내시지만 가끔 답답하실 때 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소일 삼아 한 번씩 거닐고 오시는 게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내 집 있는 곳에서 나는 수술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지역 안에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병원을 알아봐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나는 상관없다. 얼른 병이 낫는 게 나는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집 쪽으로 모시고 오셔서 수술을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암에 걸리셔서 가족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아직은 상담하는 시점에서는 어르신만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께도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도 준비와 그 다음 계획을 짜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